자, 정정 신청입니다. 정정은 이제 우리가 공탁소 신청을 수리하고 이제 일단 공탁소로 들어간 거죠. 것인데 그때 착오일 때 또 우리 이제 공탁의 동일성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정정 신청을 해서 고치는 거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0조에 있습니다. 30조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A가 공탁소를 써서 이 공탁소에다가 이제 수리를 해서 공탁소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그리고 이 항에 그때는 똑같죠. 공탁소가 두 통이니까 정정 신청도 똑같이 두 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 사유 주로 주소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겠죠. 사망에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조문의 21조와 22조는 이제 대표 증명서고요. 59조 2항은 뭐냐면 이 59조 2항이 뭐냐면 우리가 열람을 할 때 공탁소로 열람할 때 위임장에다가 인감을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 조문인데 그걸 준용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면 오른쪽에 규칙 59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탁소의 열람은 아무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직접 가야 되고요. 이건 이해관계만 할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뭐 어떤 압류가 돌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압류권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위임할 때 원래는 위임장 본인일 땐 필요 없어요. 본인일 때는 인감 필요 없는데 우리가 보통 위임장을 받아서 열람할 때는 그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 그 사망에 보시면 오른쪽에 사망에 뭐라고 됐습니까? 115페이지입니다. 사망에 자격자 대리인. 그런데 법무사가 직접 가서 열람하면요 인감 증명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정 신청할 때도 법무사가 직접 가서 하면요 인감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작년인가 한번 가서 정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잘못한 건데 또 본인한테 뭐 인감 가져오세요 그러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직접 가서 할 수 있어요. 결론 정정 신청할 때는 원래 본인일 때는 인감이 필요 없다. 근데 위임할 때는 필요한데 법무사가 직접 갔을 때는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요건 오른쪽에 정정은 이제 당연히 1항에 오른쪽에 큰 목차 한번 보세요. 공탁소의 명백한 오류 같은 것들이고 2항에 공탁 수리 후에 그렇죠. 수리하기 전일 때는 아니고 수리한 후에 발견이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경과 이 정정은 달라요.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변경은 이건 바뀐 거죠. 그런데 개명 같은 거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116페이지에 개명은 바뀐 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명 됐을 때는 그때는 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개명됐다는 것만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정정을 해야만 할 수 있다. 틀린 얘기죠. 그리고 자 사망의 수리 후에 발견되고 사항은 동일성을 유지해야 된다 말을 하는데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오른쪽만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나머지 그냥 넘어가시고 그 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은
처음에 냈던 공탁서하고 나중에 냈던 정정신청서가 이 두 가지가 이게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깨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정이 안 되는 거는요. 그 박스에 있는 왼쪽 것들이 있죠. 중요한 것들이에요. 예컨대 공탁자나 피공탁자를 고치면 안 됩니다.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탁자나 피공탁자나 또 공탁 금액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목적물의 추가라든지 또 특히 5번에 공탁 원인이 있거든요. 원인이 보통 변질 때 세 가지인데 뭐 수령불능, 그죠? 또 불확지, 예, 그런 거를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인 같은 거 고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알았다가 나중에 지운다,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확지했다, 불확지 안 되고 거꾸로 됩니다. 보통 제일 많은 게 이제 오른쪽이죠. 정정이 많은 게 주로 표시, 그죠? 번지수 같은 거, 특히 2번 별치시고, 공탁을 처음에는 조건을 붙였어요. 예컨대 뭐 100만 원 가져오면 가져가라. 그랬다가 나중에 100만 원 받았어. 그래서 철회했어. 이렇게 조건을 철회하거나 반대급부를 삭제하는 건 됩니다. 그죠? 돼요. 그래서 예컨대 판례도 조건이 없는 공탁은 무조건 찾아갈 수 있는 공탁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사망은 바뀌는 게 아니고 그건 표시만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표시 주로 이제 이름 같은 거, 동명이인 같은 거 쓸 때 헷갈린 것들 그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사항 잘 나오죠? 사항에 그 압류 명령을 받았는데 한 10개인데 빠뜨렸어 2개를. 이렇게 나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펼치시고 그 압류 명령에 추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맞게 뭐 법률 조문 같은 거 잘못 쓴 거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9번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세요. 2번, 4번, 8번, 9번 4개. 9번은 뭐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 그럼 고쳐야죠. 그래서 절대적 불확지에서 나중에 확지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은 예규인데 설례인데 피공탁자를 갑 또는 병으로 써야 되는데 착오로 병만 썼어. 그러면 나중에 고칠 수 있죠. 그건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왜? 그건 내용에 있다만,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자, 넘어가서 쭉 가서 이제 뭐 그런 얘기예요. 공탁서에 가번에 원인에 추가를 할 수 없다. 예컨대 판례 보면요. 민법 487조 후단에 자 128페이지입니다.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은 불확지 아니에요? 불확지죠. 근데 그렇게 해서 공탁했는데 나중에 그 원인 사실은 채권자의 수령불능으로 추가하면 안 됩니까? 이게 원인에 추가 안 돼요. 다시 해야 돼요, 공탁은. 그래서 정정은 허용할 수 없다. 원인은 다르다 그러죠. 그리고 또 사람을 추가하는 것도 안 됩니다. 공탁사 추가하는 거 안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그죠? 또 다번처럼 피공탁자를 바꾸는 것도 안 돼요. 다시 해야 돼. 예컨대 그 공공용지 보상의 법률상 과거에죠. 과거에 지금 일제 때 그 창씨 명의로 고성규찬 할아버지인 고성규찬을 그죠? 그럼 일제 때 이름이니까 그 자기 이름으로 고쳐야 되지 손자 이름을 고치면 돼 안 돼요? 할아버지 이름을 손자로 고쳐?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고치는 거는 이건 바꿔치기 해야 되지. 다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건 정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선례 5번이 하나 있는데 오른쪽에 있죠. 맨 끝에 131페이지입니다. 이게 이건 뭐냐면요.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고치는 거 안 됩니다. 종류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 다시 써서 다시 내야죠. 자, 이 정정신청도 원래 직접 가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우편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전자신청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보고요. 자격증명서고 거기에 인감증명이 필요 없는데 동그라미 2번에 아까 위임을 할 때는 필요하죠. 그런데 그 법무사라든지 관공서일 때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나번에 그 전자신청도 정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정정신청을 해서 그 전자 시스템 온라인으로 전자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소가 바뀌었을 때 많이 써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중요하죠. 정정의 효력. 정정은 우리가 보세요. 만약에 내가 7월 1일 날 신청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 공탁을 찾을 때, 자, 공탁을 지금 내가 다시 찾아야 돼. 그런데 그 정정을 해야 돼. 취급할 때. 그러면 그때 이때 좀 10월 15일 날 찾아.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때 이제 찾으러 가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잘못 썼어. 전화가 왔어. 아, 전화 똑바로 하지 왜 못 찾겠냐. 그러면 그럼 고쳐주면 되지. 고쳐주면 되지.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10월 17일 날 고쳤어요. 그죠? 고쳤어요. 정정했어. 그러면 정정은요. 처음에 신청한 날부터 유효한 거예요. 소급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정정이 그 적법하게 수리가 됐다면은 그 처음에 공탁할 때부터 소급해서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예외가 있죠. 예외가. 그러나 자 이번에는 자 이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신청할 때 A가 B에 대해서 하는데 B가 예컨대 B가 뭐 오음을 가져오면 그죠? 약속 오음을 가져오면 준다. 써놨어요. 그런 식으로 반대급부를 정했어요. 그런데 B가 사실은요. B가 원래 A가 없을 때 줬어요. 근데 A가 까먹고 있다가 찾아보니까 나왔어. 오음이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 공탁금을 찾게 하려면 더 해야 돼요. 당연히 이 오음의 반대급부 체크한 거, 그 반대급부를 다시 가서 지워줘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정정 신청하면서 반대급부를 처리한다고 쓰겠죠. 그러면 찾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7월 1일이고 그 반대급부 처리이 10월 5일이다. 그러면요. 이때는 이 10월 5일부터 바뀐 거를 봐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예외로 반대급부를 철회하는 그 정정 신청을 냈을 때는 그것을 수리한 때, 그때 반대급부가 없는 그런 조건이 없는 그런 변제공탁으로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소급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장래가 있다. 이게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됐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끝으로 이제 우리가 135페이지에 뭐 압류가 들어오고 가압류가 들어오고 경합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공탁을 한 다음에 사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무사가
그 압류 추심을 빠뜨렸어. 또는 그때 더 늦게 가져왔어. 늦게. 그러면 빠뜨린 거 어떡합니까? 해가지고 다시 부랴부랴 빠뜨린 걸 다시 추가해서 공탁서를 정정을 해줘야지 그 사람이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정정을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유신고도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줘야죠. 그래서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공탁 그 신청 절차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이렇게 열심히 공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탁을 찾는 거가 있죠. 찾는 거. 자, A라는 사람이 이제 공탁자가 돼서 공탁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B에 대해서 공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B한테 물론 이제 이게 변제 공탁이라면은 공탁 통지를 갖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P 공탁자는요, 이제 이건 뭐죠? 이거는 이제 공탁금을 지급하는 절차예요. 물론 지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공탁관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공탁관이 얘가 뭐죠? 아까 공탁 통지서 가져오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공탁관한테 피공탁자가 찾는 것을 우리는 출급 청구한다 그러고요. 이 두 통을 내면 되고요. 얘가 안 찾아가면요. 누가 이제 원래 공탁했던 사람이 다시 공탁을 회수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회수 청구서를 두 통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공탁에 대한 그 지급 청구는 출급 청구와 회수 청구를 말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권리를 얘가 또 양도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얘가 뭐 1억 있어. 근데 이 사람의 채권자가 또 이렇게 압류할 수 있죠? 이쪽도 또 압류할 수 있죠? 장래 출급에 대해서, 회수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B라는 사람이 공탁금을 출급할 때 어떤 서류를 가져야 됩니까? 그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 회수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근데 이 출급할 때는 뭐 우리가 배웠잖아요. 공탁 통지서가 왔으면 통지서를 가져가면 돼요. 그죠? 배당금일 때 배당기 통지가 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따로 배웁니다. 따로 배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출급 증명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A가 반대급부 붙였다면 반대급부 증명을 또 하면 돼요. 반대급부에 한 이행 증명을 하면 돼요. 반대급부했다는 증명. 예컨대 아까 봤었죠? 아까 A가 그래요. 야, 이거 여기 5천만 원 가져가려면 난 이거 잔금이거든요. 너 나한테 권리증 가져와. 그래서 B가 A한테 권리증하고 인감증명서 다 줬어요. 그럼 그때 A가 다시 뭐죠? 그러면 반대급부를 했죠? 반대급 했어요. 그러면 A가 뭐 줘야 돼? 그 영수증을 주겠죠. 그러면 영수증 가져와서 받으면 되죠. 그 영수증을 갖다 줘야지 공탁관이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급부를 줬다는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급일 때는 통증 반대예요. 통지서, 지급증명, 그죠? 반대급부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물론 이제 보통은 우리가 뭐죠? 이게 1,000만 원이 안 될 때는 인감이 필요 없지만 1,000만 원이 넘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갈 때는 1,000만 원이 없으면 인감 필요 없지만 이 돈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넘으면은 인감 도장 가져와서 받아야 돼요. 똑같아요. 여기도 얘가 안 찾아갔다. 그러면요, A는 공탁서를 가져가면 돼. 아까 봤던 공탁서 원본을 가져가면 될 거 아니에요? 다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죠? 네, 그리고, 그러나 반대급부는 필요 없죠. 자, 문제는 이제, 만약에 아까 이 공탁 통지서죠? 요거를 만약에 이걸
분실했을 때 들어갑니까? 라는 얘기죠. 없을 때.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5천만 원, 우리가 이제 5천만 원이 안 되면요, 공탁서나 통지서 없이 살 수 있어요. 내가 찾는 금액이 지금 2,350만 원이야. 그러면 5천만 원 안 되죠. 그때는 통지서 없이 그냥 신분증만 가져가면 줘요. 다만 인감이 있어야 돼. 그죠? 네, 그렇게.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공탁금 이렇게 청구서를 내면은 접수해서 조사해서 뭐 인가를 하든 부수리를 하든 그래서 그 청구서를 주면 그거 가져가서 역시 공탁물을 찾는 겁니다. 물론 찾는 것도 계좌입금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을 주면요, 돈 줬다는 사실하고 지급 결과 통지를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죠? 거기 보관자인 납입이 아니고, 이거 아마 지급이라고 치세요. 지급이라고. 네, 지급. 표현이 약간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따라서 공탁자가 찰 때는 회수고, 피공탁자가 찰 때는 출급이에요. 똑같이 지금은요, 출급 청구 먼저 배웁니다. 두 통이 필요하죠. 두 통을 갖다가 내는 건데,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계좌 입금을 할 때는요, 어차피 은행 갈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좌 입금 신청서를 별도로 냅니다. 자, 아까는 여기서는 한 통만 가져가서 계좌 입금 신청서를 별도로 내면요, 그 계좌로 쏴줘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외로 계좌 입금 신청할 때는 청구서를 한 통만 내는 거예요. 물론 추석주의지만 예외로 지금 전자로 요즘 많이 합니다. 그죠? 5천만 원 이하일 때까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되고 대리인도 하죠. 당연하죠. 넘어가서 자, 공탁물에 대한 출급 청구서를 또 어떻게 씁니까? 이겠죠. 이거는 이제 앞에 청구서,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비슷해요. 그래서 32조에 우리가 청구서를 두 통을 내라. 그리고 청구하는 사람이 이름하고 도장을 찍어라. 근데 요 날인이 1,000만 원이 넘을 때는 인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법무사가 위임할 때는요, 법무사가 할 때도 1,000만 원이 안 돼도 인감은 필요해요. 본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시고, 거기 쭉 보시면, 공탁 번호죠? 왜냐면 공탁했던 이 사람이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 10,000번을 했다 그러면 10,000번 찾는 거 아니에요? 찾는 게? 이렇게 쓰고, 사유 쓰고, 4번에 뭐 이자를 동시에 받는다. 보통 받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고요. 뭐 청구인의 성명 쓰고, 또 6번은 승계인. 내 건데, 이 사람이 양수인일 때는 양도계약서 가지고 가서, 또는 또 이 사람의 추심 때는 추심운영권자. 그래서 거기 6번은 뭐 양수인, 추심권자, 상속인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죠. 뒤에 배우지만 7번은 거기 41조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공탁 통지서나 공탁서를 분실했어요. 그러면 보증인을 연대 보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그 보증에 따른 지급을 말하고요. 그때 연대 보증인의 자필 확인서 하나 가져갑니다. 그죠? 그리고 원래 공탁한 법원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공탁물은요 밑에 금전 공탁소에 이제 금액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공탁한 금액 우리가
여기 공탁소에 있던 공탁 금액이 있고 공탁 금액이 있고요. 여기 찾는 사람의 그죠? 이 지급 청구 설 때의 청구 금액이 있죠. 보통 이제 1,000만 원 하면 1,000만 원 받죠. 근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공탁 금액은 1,000만 원인데 나는 5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탁 금액과 청구하는 금액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 쓰고 있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똑같이 뭐 한글주의다 알아봤자 쓰고요. 우리가 청구의 사유는요. 청구의 사유는 이제 우리가 공탁의 종류에 따라서 예컨대 변제 공탁일 때는 뭐 그냥 찾는 그냥 수락합니다 쓰면 되죠. 뭐 간단하죠. 뭐 수락합니다. 또는 일부 수락 쓰면 되고요. 담보 공탁일 때는 담보권 실행이라고 쓰고요. 집행 공탁은 그냥 배당이죠. 뭐 배당 받는 거니까. 몰치 공탁은 몰치 쓰습니다. 회수는 이제 우리가 B가 안 찾아서 다시 찾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때는 이제 민법상 489조에 따라서 회수한다. 그죠? 또 착오일 때는 착오다. 원인 설명할 때는 원인 설명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출국과 회수가 있고요. 특히 회수할 때는 민법상 회수 뭐 불수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가압류라는 것이 있는데 해방공탁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요,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이제 집행 많이 배웠죠? 집행 때 A가 B에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가압류 명령 안에 뭐죠? 그 해방 공탁금을 걸면은 이 가압류를 취소해 준다라고 문구를 써서 줍니다. 그래서 예컨대 2천만 원 가압류를 하는데 2천만 원에 대해서 공탁금을 B가 걸면은 그걸 취소해 줄게라고 문자 써서 그죠? 나와요. 그래서 가압류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B 아파트에 지금 가압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 명령에 있는 금액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을 하면 되죠. 그럼 B가 이 집을 팔려면 이거 풀어줄 거냐. 그래서 B는 그 해방 공탁금을 걸어요. 공탁서를 써가지고 이때 공탁서에는 이때는 B가 공탁을 하는 것이고 P 공탁을 쓸까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집행 공탁이기 때문에 해방 공탁일 때는 P 공탁서를 기재하지 않는다. 너무 잘 나옵니다, 이거. 너무 잘 나와. 안 씁니다. 그래서 이 공탁금 현금으로 해야 됩니다. 현금. 2천만 원이죠? 자,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탁한 다음에 이 공탁한 사본을 갖다가 어디다가 여기 집행법원에 갖다 내요. 그러면 이 공탁서를 내고 자체 공탁금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그거를 제출하면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공탁서 뭐랍니까?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서를 써가지고 와서 그날 내 그날 한 방에 공탁에 갔다가 집행 취소 신청을 해 이번 와서 그러면 그 집행 취소 결정문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취소하면요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이 법원에서 집행 취소 결정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 집행을 해요. 취소를. 그죠? 이 등기부, 이 등기부에다가 요 가압류를 말소하죠. 그래서 가압류, 말소 촉탁, 요게 말소 촉탁의 집행 취소죠. 그래서
이것은 뭐 2번 가압류 말소. 이렇게 해서 이유는 집행 취소, 해방 공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해방 공탁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한마디로 B가 공탁을 했어요. 얼마를? 2천만 원 돼 있어요, 현금에. 그런데 다시 B가 타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 가압류가 이때는 부동산의 가압류가 이쪽에 가압류 2천만 원으로 가압류를 한 걸로 봐요. 자, 그래서 이 해방 공탁금은요, 이 A와 B 사이의 소송이 누가 이기는 사람이 갖는 거야. 이기는 사람이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 그럼 갖는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이 해방 공탁금은 누가 한 거예요? 가압류 채무자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했어. 그러면 이 얘가 공탁자고 얘는 이제 피공탁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공탁금을 회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수할 때는 내가 승소하면 회수할 수 있죠. 그때는 이유는 원인 소멸이에요. 문제는 나중에 A가 이겼어요. A가 승소했어. 그러면 A가 승소했으니까 얘도 찾아줄 수 있죠? 그럼 이때도 똑같이 사실은 A에 승소해놓고 원인 소멸은 뭐예요? 사유는 똑같이 원소멸. 그러니까 이 해방 공탁금은요, 이 채무자나 채권자가 둘 중에 하나 찾더라도 둘 다 원인 소멸을 하는 거예요. 사유는 B의 승소, 사유는 A 승소죠. 그래서 볼까요? 우리가 박스 안에 이 가압류 해방 공탁할 때 처음에 공탁했던 채무자가 공탁금을 찾을 때는 그건 채무자가 찾는 거니까 그때는 원인 소멸로 쓰지만 그 원인 소멸의 사유가 당연히 가압류를 취소해서 해제해서 했다라는 걸 써주고, 채권자가 찾을 때는 채권자는 이겨야 되니까 가압류에서 본압류를 했을 때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똑같이 원인 소멸로는 사유가 똑같지만 가로 안에 가압류에 의한 본압류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르죠. 가로 안을 봐야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찾는가를. 그래서 이건 물론 뒤에 배우지만 우리가 뭐 뒤에 나와도 또 이거 다 해요. 답니다. 됐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둘 다 회수예요. 써놓으세요. 출구라는 건 없어요. 둘 다 찾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보세요. B가 찾는 경우도 회수예요. 그럼 보세요. A는 B가 가지고 있는 회수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서 나중에 본압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도 남의 걸 뺏어오는 겁니다. 회수예요. 그래서 그 밖에 뭐 양수인도 되고 전부채권자인 경우도 있겠고요. 권리 승계인 볼 수 있고, 아까 그 7번에 아까 공탁서라든지 그 통지서 같은 거 분실됐을 때는 그때 결국에 보증받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승낙 같은 건 그런 말을 쓰지 않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출급 청구서 회수인데, 그 위에 있는 그 B 땐 출급을 그죠? 이렇게 출급 회수를 동그라미 쳐가지고 찾으면 되죠. 보면 이제 공탁한 번호 쓰고 그 오른쪽 끝에 공탁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통지서에 있는 거 보고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청구 내역 있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안 보였던 게 뭐가 또 있을까요? 청구하고 이유 유보를 쓰는 라인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뭐 일부 수락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청구합니다 쓰고, 인가합니다 쓰고, 공무원이 그 다음에 돈을 준 다음에 역시 영수증을 주죠. 이거는 돈을 받는 사람이 쓰는 거죠, 당연히. 영수증이니까. 예.
몇몇 대. 따라서 거기 아래 문자로 만들어놨어. 이자는 쓰지 마세요. 왜? 그건 은행이 씁니다. 알아서. 두 번째는 본인은 신분증만 가져오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직접 도장 없이 사인됩니다. 즉 인감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올 때는 반드시 인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얘기죠? 본인만 되니까, 본인만. 됐죠? 나오죠? 대리인 때는 무조건. 대리인은 무조건 액수한 게 없이 대리니까, 인감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는, 이건 보시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10조에 반대급부도 있지만, 33조에 있는, 그 첨부서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3조만 좀 보고 좀 쉬겠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그 33조를 보시면, 자, 공탁물을 출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출급 청구서 두 통에다가 다음 같은 서류를 첨부하래요. 그러면 이제 1호는 뭐죠? 공탁 통지서. 2호는 출급 증명이 필요할 때. 그런데 2호는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공탁했다는 사실이 명백할 때는 출급 증명이 필요 없대. 즉 우리가 써놓으세요. 변제 공탁일 때는요. 변제 공탁일 때는 별도의 출급 증명은 필요 없어. 왜? 공탁 통지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공탁했는지는. 그죠?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출급을 할 때 반대급부를 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반대급부를 하고 그에 따른 증명서, 뭐 A의 영수증 같은 거 갖다가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아까 뭐죠? 출급할 때 통증 반대 통지서, 증명하는 서류, 반대급부 이행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거죠. 따라서 공탁 통지서가 왔으니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A라는 사람이 B한테 공탁하면서 공탁서를 줘. 야, 공탁했어. 그러면요, 그 공탁서를 가져오면요, 통지서는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자, A가 공탁을 하고 B가 공탁을 P 영사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좀 출급을 해야 돼요. 첫째, 뭐죠? 공탁 통지서가 필요해. 근데 이게 없어. 이게 분실했어. 얘가. 그러니까 전화를 해. 야, 돈 줘. 그러니까 얘가 그래. 야, 돈 찾아가라니까. 나 공탁했잖아. 그러니까 B가 야, 통지서가 없어. 그래. 그러니까 A가 그래. A가 내가 줄게.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얘가 공탁서를 줘요. 얘가. 그러면 그거 가져가면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공탁을 얘가 해소하는 곳이고 얘가 출급안이에요. 출급안이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출급할 때의 이한계는 얘예요. A죠? 그리고 해소할 때 이한계는 얘야. 상대방이 이한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출급을 할 때 공탁서를 달라니까 A도 그래. 나도 없는데? 그래. 그죠? 그러니까 B가 그러면 뭐야? 그러면 뭐죠? 야, 네가 승낙해줘. 해가지고 A가 아예 써줘. 야, 공탁을 찾는 거를 승낙한다는 승낙서를 써주고 거기다가 A의 인감증명까지 첨부했어. 그러면 줘야죠. 그래서 일단은 공탁서나 상대방의 승낙서를 가져오면 돼요. 그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죠?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번에는 B의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가 이제 K인데, 그걸 알아. 돈 달라니까 그래요. 야, 얘가 지금 7천만 원 돈 공탁했다. 자, 7천만 원 공탁했는데, 그죠? 그 돈이 약소금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약소금을 찾고 있는데,
약속 없으면 찾아서 내면은 아마 갖다 주면 제가 돈을 줄 거다 그래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K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얘가 돈을 찾아가지고 돈을 얘를 안 주면 골 아프잖아. 그래서 아예 K가 그 사실을 알고 이 공탁소에다가 7천만 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 채권이죠. 출급 채권의 채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강요할 수도 있고 추심할 수도 있죠. 그럼 나중에 얘가 추심 결정문 가져가서 얘 대신에 집행한 채권자니까 돈을 주세요 그러면요. 이 A라는 공탁관이 당연히 K한테 돈을 주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줄 때 이 공탁관이 혹시 뭐 공탁 통지서 가져오셨나요? 공탁 통지서를 가져왔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집행할 때는요. 집행하는 사람들일 때는 공탁 통지가 필요 없어. 여기도 즉 강제 집행을 하거나 그죠? 예컨대 뭐예요? 추심을 하거나 전받거나 이 사람들 또 세무서에 세무서에 체납처분한 사람들, 세무서 이런 사람들은 통지서 없이 그냥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또 하나 더 아예 얘가 공탁 통지서를 안 보냈어. 공탁 통지서를 안 보냈어. 안 보냈으면 뭐 필요 없죠. 이런 거. 그리고 아까 봤었던 거죠? 아까 이 돈이 4천만 원이야. 5천만 원이 안 돼. 5천만 원이 안 될 때는 또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외울 때 그때 말씀드렸듯이 공승강채발 이렇게 5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저 거기에 공탁 통지서에 하나씩 볼까요? 그 박스에 있는 거 공탁서를 가져오거나 상대방의 승낙서 가져오거나 이한개인에 또는 압추라든지 또 체납처분 또 5번에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절대 불확실 같은 경우겠고 또 5천만 원이 안 되는 건데 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 보시면 가로 안에 관공서나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탁 통지서가 필요 없습니다. 예컨대 관공서다. 군부대야, 군부대. 그죠? 그러면 그 군부대에 있는 직원, 그죠? 군인이 공탁 통지서를 보냈겠죠? 소관청에 가지고 딱 잊어버렸어. 분실했어. 큰일 났어. 근데 찾는 금액이 1,100만 원이야. 그러면 1,000만 원이 넘었잖아. 그땐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통 군대 가서 이거 잊어버리면 나야죠. 어떻게 합니까? 7번에 보증인 세워야지 뭐. 그래서 보증인 세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증인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승강채발 보증 지급이 있습니다. 됐죠? 그게 이제 어디 있냐면 다음 페이지에 있죠? 볼까요? 이제 그건 보고 자 주겠습니다. 아까 봤던 뭐죠? 규칙 지금 1호죠, 1호에 보면은 통지서를 면제하는 경우는 가번 출급 청구하는 금액이 5천만 원이 할 때 조문에 있어요. 조문에 보세요. 조문 가로 안에 또는 다만 관공서나 법인 사단자 다닐 때도 1,000만 원이 할 때 그리고 공탁서나 2학년의 승낙서를 가져왔을 때 아예 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한 주급일 때 처음부터 발송하지 않은 경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번에 출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공탁관이 보낸 그 통지서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출급청구서에다가 2통에다가 첨부를 하라 이거예요. 물론 나중에 배우지만 이 변제 공탁금에 대해서 그래서 몇 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요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
찾아가세요라는 안내문을 보내는데 그 안내문을 가져온다고 공탁 통지가 면제된 건 아닙니다. 안내문은 안내문이고 통지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내문이 통지서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 예외로 아까 공승강체발을 봤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선납서, 체납처분 있었고요. 지금은 마원의 소액공탁금이 없어지고 지금 5천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럼 끝으로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보증인을 우리가 연대보증을 세울 수밖에 없던 것이죠. 좀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 146페이지에 있는 출급 청구를 보겠습니다.